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대사량이 있고 소화대사가 이게 합쳐져 갖고 하루에 몸의 대사량을 이루는데 기초대사량이 한 60에서 70%를 차지를 해요. 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올려주는 방법이 사실은 살이 덜 찌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1년에 1%씩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해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찌는 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사를 올려주는 방법들 생활 속에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사량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그 절약 모드 있잖아요. 핸드폰도 절약 모드가 되면 소비가 안 되듯이 우리 몸이 절약 모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기초대사량, 대사량을 올리는 것들이 사실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해 주셔야 돼요.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막 아예 굶고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한 끼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이어트 식단을 평생 계속할 수 없잖아요. 몇 달 다시 하고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음식량을 줄인 것만큼 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살찌기 쉬운 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대사량이 낮으신 경우에는요,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지방을 분해하는 불소식의 역할을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적당한 탄수화물이 꼭 필요합니다. 양은 한 햇반으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한 끼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자는 동안에서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청소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렙틴이라고 하는 살 빠지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은 사실 지방 대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면을 하면, 그러니까 평소보다 1시간 더 자면 허리가 0.3인치 정도 줄어든다는 논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것들도 대사량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아침을 꼭 챙겨 드셔라 입니다. 아침을 잘 안 드시는 경우 너무 많으세요. 아침 잘 안 먹고 또 점심 때 드시고 저녁 때 야식 이렇게 폭식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아침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때 우리 몸에서는 칼로리가 뭔가 들어가지 않으면 필요 없구나 하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아침을 드시는 것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챙겨 드시면 대사량도 늘고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아침에 드셔라입니다. 체온이 1도만 상승을 해도요, 기초대사가 12%나 올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대사가 올라갈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량도 올리고 복부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한 500ml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10분 안에 대사량이 30%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물을 드실 때 따뜻한 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에요.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운동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가 소모되고 살이 빠지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통한 결과 산물이 식욕 억제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최근에 나왔어요. 스탠포드대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랑 아미노산의 합성 물질인 낙페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식욕도 억제시키고 살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 소모만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식욕 억제도 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 대신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는요, 가공식품이나 인공감미료를 적게 드셔야 됩니다. 특히 대사량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걸 잘 지켜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인공감미료에 있는 아스파탐이라는 물질들이요, 우리 몸의 대사 효소를 억제시키는 작용들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대사 효소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조미료나 인공감미료나 이런 것만 줄이셔도 대사를 높일 수 있는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G를 포함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에 보면 이제 그 성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액상과당도 있고 아스파탐도 있고 거의 다양한 조미료라든 단맛을 내는 성분들, 신맛을 내는 성분들, 그러니까 천연 물질이 아닌 다양한 맛을 내는 인工적인 맛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체중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체중의 변화가 없을 땐,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없을 땐 굉장히 지쳐하시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심지어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인바디나 체중계는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오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시작까지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서, 그러니까 근육이 상처가 나고 재생이 되면 자꾸 근육이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상처가 났을 때 그 수분이 들어가서 회복을 시켜요. 그럼 수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체중이 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중계나 인바디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바디 체크를 하시면 대략적인 방향 설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재서 뭐 이렇게 방향을 막 틀지 마시고 흐름만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 눈바디예요. 우리 눈도 사실 오류가 많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살이 고민되는 부위는 사실 굉장히 잘 안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허벅지 살이 굉장히 많다 이러면 허벅지 굉장히 안 빠진 것처럼 거기만 보이게 되고, 그러지 마시고 내 몸에서 샤워하시고 나서 빠진 곳이 어디 있나 찾아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겹쳐지는 부위 있잖아. 이중턱이라든지 특히 뭐 부유방 같은데 보통 예비 신부님들이 겹쳐지는 이런 데가 부품했던 게 좀 줄어드는 느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이 빠지면 턱선도 날렵해지고 코도 오똑해 보이고 눈도 좀 더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윗배부터 빠져요. 그래서 윗배부터 빠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성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마른 사람도 이렇게 접으면 다 접히거든요. 몸을 인사하듯이 숙였을 때 접혀지는 부위가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꼽 근처로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접혀주는 부위가 내려갈수록 내장 지방이 잘 빠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똑바로 섰을 때 이렇게 허벅지 간격이 좀 벌어져 있다든지, 그쵸? 그런 부분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살이 좀 말랑말랑해진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피하 지방이 빠지면서 살이 말랑말랑해지는 현상은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보통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몸살기가 와요. 몸도 으스스로 춥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파오기도 합니다. 이때 다이어트 포기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때는 조금 더 휴식을 해주시고 수면 시간 1시간 정도 늘려주시면 다이어트 계속 잘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